빨간 통만 기억해. 다이어트 성공은 푸드올로지. 잠을 설치 밤을 새고 새벽녘 이른 눈 소식 낯선 앵커의 붉은 입술 소리 죽은 TV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야,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주근이의 마지막 흔적을 지운다. 특수 청소 전문가 김세별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일주일 안 됐겠어? 일주일이 뭐야? 2주일 넘었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가 진짜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로 발견되지 않고 사후 3일에서 뭐 길게는 3달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악취도 있고 세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청소 전문가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청소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요? 꽤 오래되셨네요.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기존에 제가 장례지도사로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장례를 치르시던 어떤 그 따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게 됐죠.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의 좀 유품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달라. 뭐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각혈을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아픈데도 돈을 벌려고 출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런 혈흔을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너무 내가 큰 불효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처음 혹시 그 일을 할 때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일을 할 때 좀 두렵거나 혹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장례지도사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변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꺼리낌은 없었어요. 아니 그 특수청소는 지금 의뢰를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보통 유족분들이 뭐 광고를 보고 전화를 주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집주인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게 좀 그 비용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금액에 인건비, 소독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한 10평 정도 되는 집 청소를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럼 뭐 한 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집을 청소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7시간에서. 야.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현장에 진입을 하죠. 네. 이제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일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짐들은 전량 비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해요. 네.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최소한을 시키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더워서 에어컨들을 틀고 지내시니까 문들을 닫아놓지만 봄, 가을 정도 되는 계절에는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쵸. 생활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냄새들이 원래 다 나가죠.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 소금 맞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저 네. 특수청소부 분들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세요? 뭐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네.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부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애인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다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 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 떼처럼 개 떼처럼 달려 들어가고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좀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아 그분이 이제 그 간암 말기셨어요. 간암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의 유학가에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 다 해본 거를 10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다른 집인데 그분도 무슨 이렇게 뭐 말기암인가 그랬어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분은. 그 딱 보니까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깊은 산중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약초들 다 썰어서 말려놨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는데 왜 그 지금도 물론 그래요. 상담만 해도 뭐를 보내드립니다. 뭐를 보내드립니다 하잖아요. 그 딸을 주려고요. 보험회사 상담해가지고 그 물건들 좋지도 않은 것들 다 싸놨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휴지 부자들 아주. 아니 그 사건 현장과 고인의 그 유품만 보더라도
어떤 고인의 삶을 이제 대충 좀 그려볼 수 있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옷의 사이즈를 알게 되고 신발을 보면 야, 이분 등치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그리고 집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신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뭐 생전에 좀 깔끔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집에들 가면은요. 아까우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 물건들이 있어도. 양말 같은 경우도 다 구멍난 양말들을 그렇게 꿰매서 신으시고 그래요. 새 것들 다 놔두고. 그 양말들이 10년이 다 넘어가지고 다 봉투에 담아져 있는 새 거지만은 요즘 누가 그냥 줘도 신지도 않는 양말들, 그냥 줘도 쓰지도 않는 그런 냄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좀 아 진짜 이게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왜 이걸 참나 진짜. 아 이거 쓰지도 않고 말이야 저거. 아이고 이거 냄비 봐봐. 이거 진품명품 나가야 되겠어.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더덥구나. 이렇게 진짜 목숨이 파리 목숨밖에 진짜 안 그럴 되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더덥다. 아 이게 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이런 고독사 현장들 대부분 가보면은요 다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아는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술 마시러 만나거든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술만 마셔요.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주 한 잔 놓고 1시간, 2시간씩 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삶의 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개입이 돼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좀 줄이고 정말 진짜 취미 생활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참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취미를 하나 갖는다는 것. 뭐 또 꼭 거창하지 않아도 뭐 하다못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취미일 수 있거든요. 예.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사건들 이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진실 규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고인분이 억울하지 않게 밝혀드리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또 앉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사망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고인이 남긴 흔적으로 진실을 찾는 김진영 검시 조사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김진영 검시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어디서든지 사망 사건이 발생을 되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잖아요. 80대 할아버지시고 사우나에서 쓰러진 채 이송된 내용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학사 요원하고 검시관이 현장을 출동을 가장 먼저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보는 1차 사회는 무엇일까라는 추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가슴 쪽에 피부 중앙에 한 2cm 정도 크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망하고는 사인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사인은 노안으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전국의 그 검시관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금 교육고 있는 인원이 한 78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렇죠.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이제 3당직 근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풀 근무하고 이틀 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 근무하고 아침 일찍 촬영하러 왔습니다. 1차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까지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제 시간은 한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줘야지 그 수사를 담당하시는 형사님들도 이제 방해성을 잡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인을 빨리 잡으러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생명이니까 검시관님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겠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사고인 것 타살이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타살인 것 같다. 네. 어떤 이런 그 또 증거를 잡아내시거나 그죠? 그러니까 갔는데 뭐 가족분 한 분 중에 뭐 바닥에 쓰러져 계세요.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는데 막상 가다 보면 설명하고 틀린 자세로 있다던가 병하고는 맞지 않는 어떤 몸의 시신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하고 틀린 몸의 상처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몸 상태를 검시를 통해서 쫙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제 경험상 이런 방향이 맞으니까 수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를 하면 이제 그쪽 방향을 맞춰 수사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종종 있죠. 이게 실제로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신고받은 사건을 이제 타살로 밝혀내신 적도 있다고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 평상시 우울증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불면증도 있는데 불면증 약 먹고 뭐 술과 함께 먹고 나서 베란다에서 쓰러져 죽은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을 출동을 했죠. 출동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설명과 틀린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게 살짝 보여서 예를 들자면 그분이 아파트 베란다였어요. 거기서 쓰러져 계셨는데 머리 등수 쪽에 그냥 넘어지는 상처하고는 틀리 그냥 한 번 쿵 넘어졌으면 크게 부종이 있다거나 멍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비빈 듯한 흔적, 그러니까 우리 쓸린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관찰되고 피가 약간 바닥에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손목하고 발 확실치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네네. 확실치는 않은데 약간 이상할 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손발목이 약간 이렇게 묶은 듯한 희박돼 있는 것 같아요. 결박한 듯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그 가족분들이 안에 계셨으니까 가족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저런 게 있었냐. 정말 그 약은 어딨냐. 평상시 먹던 약은 어딨냐. 확인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분이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자수를 하셨어요? 이제 남편분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가정폭력에 막 20-30년간 휘둘렸다가 그날도 이제 막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약 먹고 술 먹고 베란다에서 누워서 자길래 이제 우발적인 생각에 더는 못 살겠다 생각에 이제 침대 베개로 이제 누르려고 했는데 등치가 크셨거든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또 누르다가 또 자기가 또 깨서 폭행 당할까봐 깊이 잠든 거 확인하고 행주를 손하고 발목에 살짝 대고 우리 케이블 타시 아시죠? 그걸로 이렇게 살짝 이제 조인 거예요.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행주로 감아놓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 크게 안 나는 거죠.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검을 권고를 하죠. 왜냐면 부검이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진행이 되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시신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검까지 권고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박근이 좀 더 확실히 나오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급사할 정도의 위험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송파구 그 새 모녀분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 3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시관님이 직접 예, 출동을 예. 하셨다고요? 네. 단칸방이었는데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고 일단 갔는데 딱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신고하신 분이 여자 안에 3명이 산다. 근데 보통 이게 여성분 사망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도 이제 위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위장 살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다 모르는 거니까 어머니하고 딸 한 분이 이제 방 한쪽 이불에 각 한 명씩 누워 있었고 다른 딸이 한 분은 이제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고 일단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서가 있고 침대 구석 한편에 이제 번개탄 피는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창문에 이제 비닐로 막아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밀봉을 해놓고 이제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 이제 편지 봉투에 이제 주인 아주머님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 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최근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이 이 글씨를 쓸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그 심정을 이해할 때는 참 힘들었죠 처음에는. 참 뭐 너무 마음이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참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사건이 이제 감정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만 좀 더 안타깝고 신경 쓰이는 거라면 이제 아이들, 아기들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위 부모님이라든지 주위 나쁜 사람들에서 잘못된 선택이 된 경우들을 현장 갈 때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현장을 보고 검시를 할 때면 너무 안타깝죠. 이제 요만한 아기들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안기도 소중하잖아요. 죽어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제가 보고 만지고 한다는 게 참 힘들죠. 참. 원래 검시관님의 꿈은 검시관이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검시관은 아니었고요. 일반 공대를 나와서 공대를 나오셨어요? 네, 공대를 나와가지고 무슨 과? 저는 전자전기공학과 나왔어요. 전자전기공학과세요? 그래서 이제 가셨구나. 삼성그룹에 취업을 해서 이 회사에서 대기업이 있으니까 임원이 돼서 큰 꿈을 꾸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네. 진짜. 시작을 삼성 SDS에 들어가셨어요? 예, 삼성 계열사에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근데 왜 다른 일 해보고 싶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제 아내가 간호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젊은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있다가 실행을 했죠. 간호사 시험을 보신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를 다시 가려고 특별 전형에 지원을 했죠. 이게 또 검시관이 또 되고 검시관, 네. 되는 건 또 네. 좀 약간 다른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과 수술실에서 근무를 근무를 하면서 수술실에 있으면서는 장기 적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단순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뇌사산택을 받아서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들을 와서 보면 정말 단순한 이유였을까? 정말 다른 뜻은 없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경찰청에서 간호사 출신을 뽑는다. 과학사 팀에서 너 한번 지원 한번 해봐라. 근데 그러니까 서류 합격되고 면접까지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합격은 됐죠. 이제 합격자 얘기 듣고 이제 한 며칠 또 고민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한번 고민도 좀 해보고. 아니 좀 공대 출신이랄까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게 현장에 좀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저도 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신해철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거고. 그것도 하셨어요? 지난해 10월 17일 고 신해철 씨는 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수술 이후 소장에 1cm, 심낭에 3mm 크기의 구멍이 생긴 게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금식 지시를 어기는 등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검 과정부터 참관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부검을 가면 내 장기를 보는데
집도했던 의사가 했던 말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간호사로서 수술실에 있으니까 모든 수술 과정을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그 집도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닌데 저거는 이건데라고 표현하고 또 이제 손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거는 합병증이 아니라 의인성, 이제 그 시술을 하다가 잘못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간호사로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수술 과정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동영상을 찍어 놓는거나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을 많이 하거든요. 사진 자료는 달라질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옵션을 주면서 검색을 막 하죠, 컴퓨터로. 결국 이제 막 숨겨진 폴더에서 이제 찾아대고. 근데 그 폴더 자체가 외부망에 있는 걸로 이제 네트워크상에 외부 서버에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IP 주소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당장 그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의무기록 변경한 것도 그 과정에서 발견을 해냈고요.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실치사와 환자 의료 기록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게 그저 사건 현장을 거의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트라우마 같은 거를 좀 겪으실 것 같기도 한데. 살다 보면 이제 힘든 일들이 제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극도로 힘들 때.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죽음의 방법을 다 보고 그분들이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분들의 사연만큼 힘들었을 때는 나도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방법은 어떨까? 이런 고민은 한 번쯤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이제 그런 빈도수가 아주 낮지만 나중이라도 혹시나 그럴까 봐 그런 걱정은 가끔씩 해요. 아주 가끔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좀 계속 하시는 이유가 좀 있다면요? 정말 이렇게 숨겨진 죽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0.1%의 숨겨진 억울한 죽음을 찾고자 하는 이제 공직으로서의 사명감,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자주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나름 이제 뿌듯함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0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그럼 대부분 노안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노인 학대라는 측면을 해서 바라보고 가면 볼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물론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100건이라면 한 건이 생길까 말까 하는 건데 그 한 건을 찾아가는 게 이제 경찰의 역할이고 그 안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검시관들이거든요. 이제 그 숨은 1%를 찾으려고 저희를 뽑아놓은 거죠. 주위에 어떤 흔적을 자꾸 남기세요. 그런 흔적들을. 나를 좀 더 봐줘, 바라봐줘. 나 마지막까지 힘들었어.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 실수 하나로 인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죽음이 억울해질 수도 있고 평온해질 수도 있고 이게 밝혀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정을 해드릴 수 있게 아쉬움이 안 남게 고인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그런 걸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공통 질문 한번 좀. 현장에서 내가 믿는 건 오직 이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내가 믿는 건 현장이다. 오직 현장이다. 오직 현장이다. 현장에 모든 것이 있다. 예, 그러니까 과학사 기본 이제 모토 중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현장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위에 관계자분들이나 담당 형사분들이나 막 얘기를 막 해도 내가 보이는 객관적인 실체만이 답이거든요, 솔직히. 참고는 하겠지만 뭐 관계자의 말들 참고도 하고 제 오감도 믿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현장에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 그걸 자료로 남기고 증거를 찾아내고 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제가 현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